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까라솔 꼬집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아니면 다육이 키우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뭐 1년차, 2년차 되신 분들은 우리가 번식을 할 때요, 입꼬지도 좋지만 얼굴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번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꼬집기예요. 꼬집기는 뭐냐면, 자, 요건 제가 꼬집기를 해서 개체수를 늘려놓은 까라솔이에요. 이거는 까라솔이 두 포트가 합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까라솔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꼬집기가 뭐냐면 생장점에 새순을, 원래 순딱이라고 하거든요. 꼬집기를 순딱이라고도 하고 순지르기라고도 해요. 요거를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께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자, 여기를 새순을 요만큼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완전히 그냥 목대가 나오겠죠. 이 목대가 나오면 거기를 살살 또 긁어준다고도 하고 안 긁어준다고 해도 뭐 상관없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생장점이 제거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얘가 또 위로 쑥 자라야 되는데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얘네들이 다시 옆으로 번식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 옆에 자구를 달게 됩니다. 꼬집기랍니다. 까라솔을 특히 많이 꼬집어요. 왜냐면은 까라솔을 꼬집어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여러분께서 까라솔 수형을 어떤 수형을 많이 보냐면 먼저 작지만 요런 수형을 많이 보실 거예요. 까라솔들이 왜 되게 다 이런 수형이냐면 사실 이 까라솔은요 얼마만한 까라솔이었냐면은 얼굴이 여기 보면은 딱 요만한 애기 까라솔이었는데 제가 생장점을 꼬집었어요. 그래갖고 생장점을 꼬집어서 그 생장점에서 아가 4개가 나오고 이 아가 4개가 생장점이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있던 모주 이파리들은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요만큼 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냐고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년.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문제가 생긴 다육이는 적심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막 꼬집거나 적심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예쁜 얼굴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요 다육이가 처음에 왔을 때 예쁘지 않았거든요. 예쁘지 않았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지금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다육이가 참 희한하게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키워보니까 가을, 겨울보다 봄의 다육이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그래서 지금 요 에오니움 속의 다육이들이요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은 지금 물을 마지막에 약물, 그것도 물이니까요. 물 한번 먹고 나서 지금 덩치를 엄청 키우고 있으면서 새끼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요 아이도 원래 제가 봤을 때는 큰 애가 3개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작은 거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입장 뒷면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은 상처를 잘 입고 그 상처가 이렇게 까맣게 남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은 엔간에서는요 다른 애들하고 간섭이 없어야지만 예쁘게 커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보기 흉하게 까만 상처들이 오래오래 남아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다 남아있죠. 요게 자기들끼리 입장이 스쳐서도 생기고 사람 손에서도 생기고 이제 조그만 상처만 남아도 그 자리가 바로 새까맣게 변한답니다. 지금 속은 노랗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선버스트 노랗게 올라오는데 꼬집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 안에 생장점 어린 순을 따서 손톱으로 살짝 긁어주면 그게 바로 꼬집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생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시 자구가 나오고 원래 있던 모주들은 이 이파리들은요 다 하엽으로 떨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그 긁어준 생장점이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아가 자구들은 목대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런 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통 만나는 까라솔의 수영이 이런 것은 다 이제 꼬집기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요 까라솔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번식을 했던 애들을 여기다가 같이 합식을 해 놓은 건데요. 하나는 모주 얼굴을 꼬집기만 한 거고요. 하나는 제가 아예 잘라갖고 적심을 했던 다육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 2020년 5월경에 제가 다 진행을 했을 겁니다. 꼬집기와 적심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풍성하게 까라솔이 번식을 할까라는 궁금증에 제가 똑같이 사온 그 다육이를 같은 날 번식을 했는데요. 제가 2020년에 한 게 아니고요. 2019년 가을에 했어요. 2019년 아마 11월 달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키워낸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2019년 11월 달에 한 다육이 얼굴이 꼬집기에서 얼마나 컸냐? 요만큼 큰 거예요. 요만큼. 그 아가가 손톱만한 아가가 요만큼 컸고요.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는 요만큼 컸어요. 목대가 한 3, 4cm 정도 컸죠? 3cm 정도 목대가 크고요. 얼굴은 요 정도. 얼굴은 한 7cm가 안 되죠? 한 5, 6cm 정도 되는 크기로 자란 게 지금 요 아이는 꼬집기를 한 거예요. 요 아이는 옆에 지금 보면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쪽 깔아서는 꼬집기를 한 거고 여기 키가 더 큰 애들은 제가 적심을 했어요. 아예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적심 자국 보이시죠? 적심을 아예 해가지고 적심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여기도 적심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적심했죠? 적심했는데 여기도 적심하고 이쪽도 적심하고 이쪽도 적심해서 그거를 그냥 아래에다가 다시 꽂아갖고 제가 키웠어요. 여기 요렇게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가 얼굴들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까라솔은 꼬집기가 적심 자국이 남질 않으니까 꼬집기가 더 낫다는 걸 제가 요거 해보고 알았어요.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적심 자국 보이죠? 여기도 적심 자국 보이고 여기도 적심 자국 보입니다.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다 꽂아놓고 모주 얼굴들은 다시 또 꼬집기 하고 해갖고 정말 많이 적심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까라솔 두 포트를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식을 했는데 여러분 까라솔은 적심을 하게 되면 적심 자국이 이렇게 밉게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꼬집기를 해서 꼬집기를 하면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이 얼굴 하나에 애기 3개 나와갖고 키운 거예요. 대부분 3개 정도 나와줘요. 꼬집기 하면. 자, 여기는 지금 적심해서 또 적심 자국 남았죠? 적심하고, 제가 또 이제 아마 꼬집기 하고 막 동시에 막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안 됐어요. 아니면 분갈이 하면서 떨어져갖고 엄마가 여기다 심어놨나 봐요. 지금 애기 얼굴 떨어져서. 자, 이렇게 까라솔 번식은요, 여러분, 저 잎꽂이도 돼요. 까라솔 잎꽂이도 되는데, 잎꽂이는 정말 키워내기가 어렵고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번식을 하는 방법으로는 적심 말고 꼬집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꼬집기가 왜 좋다고요? 적심 자국이 안 남습니다. 적심 자국이 안 남아요. 자, 그래서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는 거. 어떤 다육이나 다 마찬가지죠.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성체가 돼가지고 좀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수영을 가지고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보통 1년 반. 요 아이가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이거는 2019년 8월에 한 거예요. 2019년에 8월에 해갖고 요만큼 큰 거고요. 요 녀석들은 2019년 11월경에 해가지고 요만큼 큰 겁니다. 제가 요거 막 추적해서 막 관찰하는 것처럼 제가 막 일기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써놓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까라솔 번식 오늘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합니다. 저 왜 안 하냐? 너무 지루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해서 하나만 해볼까요? 왠지 또 까라솔 보면 꼬집고 싶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 하신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왜냐면 꼬집기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이 까라솔 번식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까라솔로 하거든요. 지금 딱 요맘때에 꼬집기 하면 이제 막 엄청 이제 빨리빨리 자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 신나게. 말이 동형다육이라고 하지만 가장 성장 많이 하는 계절은 봄이에요. 모든 식물, 모든 다육이들이 봄에 성장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딱 하면 꼬집기 하면 아주 예쁘게 나올 타임입니다. 꼬집기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딱 보이는 생장점 아주 작은 입장 몇 장을 떼어내고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부댁은 왜 안 하냐 이런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이제 겨우 이렇게 1년 반을 넘게 기다려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그렇게 흉한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 얼굴로 만족하렵니다. 근데 이제 아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나고 좋죠. 막 기다려지고 얼마나 컸나 들여다보는 게 정말 큰 재미예요. 여러분들 까라솔 한번 해보면 까라솔 처음에 애기 나올 때요. 진짜 노란 색깔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여러분 까라솔 꼬집기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까라솔 꼬집기 혹시 모르신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적심을 할까 꼬집기 할까 고민하신다면 적심 말고 꼬집기 강력 추천드려요. 똑같은 그런 디자인 모양새를 가지고 왔던 제 거 까라솔을 하나를 적심, 얘는 적심, 이쪽 건 적심, 이쪽 거는 꼬집기 해갖고 지금 더 아름다운 수영, 아름다운 색상, 저는 모양 자체가 더 예쁜 게 꼬집기 한 다육이가 훨씬 더 예뻐요. 꼬집기가 왜 예쁘다고요? 적심 자국이 없기 때문에 더 예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까라솔은 적심하지 마시고요. 꼬집기 하세요. 특히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목질어가 진짜 막 단단한 나무처럼 그렇게 되는 다육이기 때문에 요 적심하는 적심 자국이 참 안 예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꼬집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꼬집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장점, 새순을 제거해주는 걸 꼬집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 썬버스트를 꼬집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 지금 나오고 있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꼬집기 안 하고 그냥 지켜볼 겁니다. 그냥 예쁘게 지켜보고 하려면 진작에 해갖고 지금쯤 아가가 나왔으면 꼬집기 잘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고 싶지 않네요. 자, 이번 시간 까라솔 꼬집기에 관한 이야기 다부댁은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께 한번 해보라고 말하는 나쁜 시간 좀 그런가요? 자, 뭐 하시든 하시지 않든 우리 여러분의 선택이지만은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안 하려고요. 나중에 또 하면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오전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